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서동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신형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이곳 영종도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승한 CR-V 하이브리드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얹은 세단인데요,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에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캠리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기 많은 모델인데요, 혼다 어코드는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량 17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 17위라는 숫자가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지만 1위부터 25위까지 모아놓은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단은 단 5대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5대 모두 일본 브랜드였고요, 나머지 20대 중에서 한 대는 미니밴, 그리고 나머지 19대는 SUV 또는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그럼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나타와 K5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사실 모든 재원에서 5m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겉으로 보이는 크기는 전부 비슷합니다. 대신 휠베이스 차이가 좀 있는데, K5가 가장 길어서 2850mm, 그리고 소나타는 그보다 10mm 짧고요, 어코드는 그보다 또 10mm 짧은 2830mm입니다. 토요타 캠리와 비교하면 모든 수치가 조금씩 큰데요, 휠베이스도 캠리보다 5mm 길고요, 길이, 너비, 높이도 5에서 한 20mm 정도 더 큽니다, 어코드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이브리드 투어링이라고 써있죠. 이번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투어링 단일 트림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4,570만 원이고요. 사실 가격만 따져봤을 때 소나타나 K5 하이브리드보다 비싼 게 사실입니다. 캠리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도 4,229만 원으로 어코드가 가장 비싼 모델이죠. 그리고 어코드는 하이브리드 말고 1.5 가솔린 터보 모델도 있습니다. 그 모델과 외모에서 다른 점을 좀 찾아보자면, 일단 엠블럼에 살짝 파란 빛이 들어갔습니다. 친환경을 의미하는 파란색 빛이 테두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금 의외인 부분인 게, 가솔린 터보 모델은 17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19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연비에서는 불리한 조건이에요, 승차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휠이 연비나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일단 주행하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에는 배기구가 진짜 머플러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장식만 있고요, 아래를 보면 오른쪽에만 배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1열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기판이 눈에 띄네요. 여기에 에너지 흐름이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배터리 게이지가 보이죠? 네, 방금 충전을 멈췄네요. 이 배터리가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엔진이 틈틈이 발전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홈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파워 플로우였고요, 실시간 연비랑 주행 가는 거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평균 연비, 평균 속도, 오디오, 전화, 주행 보조, 드라이버 어텐션, 뒷좌석 안전벨트, 안전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이 버튼식 기어인데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버튼식 기어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소나타를 타봤을 때 R과 N, D 이 세 가지 버튼 크기가 전부 똑같아서 항상 눈을 돌려서 이렇게 찾아서 눌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그나마 좀 헷갈리지 않게 배치를 잘 하고 모양도 잘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일단 D는 가장 눈에 띄게 테두리를 큼직하게 만들어 놨고요, R은 차가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버튼도 뒤쪽으로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완전히 틀어놨습니다. 네, 적어도 이 R과 D를 헷갈릴 일은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는 주행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이콘 모드, 가장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고요. 두 번째 스포츠 모드, 엔진 힘도 더 끌어내면서 댐퍼도 조금 조여줘서 더 스포티한 운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EV 모드는 저속에서 엔진을 켜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 속도가 올라가면 이 EV 모드가 해제되지만 주차장이나 골목에서 엔진을 쓰지 않고 모터만으로 빠져나가고 싶을 때 이 EV 모드 버튼을 눌러주면 전기 모터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쪽 구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조장치 버튼은 다이얼을 그대로 남겨놨고요, 버튼과 다이얼의 조합을 적당하게 배치를 해서 쓰기 편하게 처음 타본 사람도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모니터는 사실 현대기아차 모니터에 비하면 크기는 꽤 작은데 일단 터치 반응 속도가 꽤 괜찮습니다. 굉장히 화면 넘어가는 과정도 부드럽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USB 단자 2개, 그리고 12V 소켓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기어 변속을 위한 패들 시프트는 아니고요. 주행 중에 이 패들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오른쪽을 누르면 회생제동을 약하게 하고요, 왼쪽을 여러 번 누르면 회생제동을 좀 더 강하게 걸어서 충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뒷좌석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일단 무릎 공간은 제 기준으로 주먹 3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 휠베이스 자체는 소나타 K5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짧지만 무릎 공간에서 그렇게 손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발밑 공간도 충분하고요. 다만 이 센터 터널이 CR-V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높네요. 이 CR-V 하이브리드는 앞뒤를 가로지르는 그 구동축이 있음에도 굉장히 평평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앞바퀴 굴림이지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배기 라인이라든지 각종 부품이 지나가야 해서 이 정도 높이 센터 터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조장치 있고요, USB 단자 2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무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도 들어갔습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트렁크 용량은 457리터입니다. 경쟁 모델들보다는 좀 적은데요, 소나타 K5 하이브리드는 510리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이 뒷바퀴를 감싸는 하우스, 그리고 이 트렁크와 뒷좌석을 나누는 경계가 짐을 실기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이 둥근 경계 때문에 캐리어나 박스 같은 물건을 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뒷좌석 폴딩을 해놨는데 경사가 꽤 높습니다. 턱도 굉장히 크고요. 실질적으로 457리터라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짐을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옆에는 그래도 장바구니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네요. CR-V 하이브리드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iMMD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고 있는데요, 2.0 애킨슨 사이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2개, 그리고 전자식 무단 변속기인 eCVT를 조합했습니다. 근데 이 출력이 조금 독특합니다. 모터가 엔진보다 출력이 더 센데요, 모터 출력이 184마력, 그리고 엔진 출력이 145마력입니다. 그래서 합산 출력은 21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2.1kgm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보통 엔진의 힘을 모터가 조금 보조하는 방식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평범한 구성인데 혼다는 그 방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엔진은 평소에는 바퀴를 굴리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틈틈이 엔진을 깨우고요, 평소에는 전기 모터로만 바퀴를 굴립니다. 이 iMMD 시스템은 EV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 그리고 엔진 모드 3가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EV 모드는 이름처럼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모터만 가지고 움직입니다. 주로 시내에서 정지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EV 모드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쓰게 되면 하이브리드 모드, 엔진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엔진은 직접 바퀴를 굴리지 않습니다. 전기 모터를 계속 움직이면 배터리가 쭉쭉 닳겠죠? 그때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서 엔진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 배터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엔진은 언제 바퀴를 굴리냐, 고속도로 정속 주행에 들어가면 계기판 그 에너지 흐름도에 가운데에 톱니바퀴 모양이 뜹니다. 이 CVT 안에 클러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클러치를 통해서 엔진과 바퀴 사이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엔진 효율이 가장 높은 고속도로 정속 주행 상황에서 이 엔진과 바퀴를 직접 연결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배터리 충전도 할 수 있고요, 그 충전용 모터는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항상 돌아갑니다. 힘을 더 끌어내야 된다 싶을 때는 전기 모터와 엔진이 함께 바퀴를 굴립니다. 이 모든 건 그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에 있는 에너지 흐름도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따가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여기까지 타고 오면서 느낀 점 중에 가장 의외였던 게 이 승차감이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에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뒤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단단합니다. 이 서스펜션이 지금처럼 굴곡이 많은 곳에서 출렁출렁하면서 이 굴곡을 넘긴다기보다 이 굴곡을 다 받아들이고 운전자에게 전부 이 충격을 전달하는 느낌입니다. 불쾌한 정도는 아닌데 아마 제가 예상했던 그 세단의 전형적인 승차감이 아니라서 아마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성 좋고 승차감 좋은 패밀리 세단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꼭 시승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시내 주행에서 단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 승차감이 도드라질 거거든요.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시승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은 점은
이 엔진이 깨어날 때 그 부드러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CR-V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을 때도 느꼈던 점인데요. 이 EV 모드에서 출발해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 계기판에 있는 에너지 플로우 화면을 보지 않으면 이 엔진이 언제 깨어났는지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이 노면 소음 그리고 바람 소리와 적절히 스며들면서 슬그머니 엔진을 깨워줍니다. 자, 저번 CR-V 하이브리드 시승기에서도 제가 비교를 했었는데 토요타 프리우스를 통해서 느껴본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이 깨어날 때 소리나 진동으로 엔진이 깨어났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진동이나 소리가 불쾌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엔진을 깨워주네요. 네, 지금 대략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플로우 이 화면을 보면 가운데 톱니바퀴 모양이 떠 있습니다. 지금 엔진으로 직접 바퀴를 굴린다는 뜻이고요. 그 힘으로 배터리까지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먼저 이 차의 공인연비는 리터당 17.5km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그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우수한 기록은 아니에요. 사실 소나타와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휠을 기준으로 20.1km까지 보여주거든요. 1리터당. 근데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19인치 휠을 끼고 있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이 17인치를 끼고 있음에도 또 멋을 위해서 19인치를 그냥 과감하게 넣어버렸어요. 만약에 19인치 휠이 아니라 16인치 휠을 넣었으면 아마 이 17.5km보다 훨씬 더 연비 기록이 좋게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차감도 조금 더 좋아졌겠죠. 네, 지금 인천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에서의 승차감은 확실히 그 노면 요철이 많은 시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서스펜션이 좀 단단해서인지 고속주행 안정감도 굉장히 좋고요. 또 방음 대책도 잘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 모터와 엔진이 틈틈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 차를 움직이고 있는데 엔진이 켜질 때 꺼질 때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계기판으로. 근데 이 켜지는 순간에도 엔진 소음이 더 들어온다던가 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엔진룸 방음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고요. 또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도 이 정도면 잘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1열 창문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차의 공차重量은 1570kg입니다. 같은 파워트레인을 얹은 CR-V 하이브리드는 1700kg대였는데 이 CR-V 하이브리드보다는 가벼워서 그런지 가속하는 맛은 좀 더 확실히 있습니다. 이 두 대를 번갈아 타보시면 누구나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 묵직한 운전대, 낮은 시트 포지션 덕분에 운전하는 맛은 확실히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속 100km 구간 단속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시속 100km에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다 센싱에 들어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저번 CR-V 하이브리드 때도 그렇고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 앞차와의 거리 유지는 잘 합니다. 앞차가 끼어들었을 때 속도를 줄여주는 것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잘 줄여주고요. 대신에 이 차선 유지는 조금 떨어집니다. 너무 좀 신경 쓰지 않고 달리다 보면 차선 왼쪽으로 조금 붙는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에 두고 한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달리 엔진과 모터가 함께 힘을 주지 않는 바람에 이 급가속을 했을 때 엔진 소리와 가속도가 좀 따로 놉니다. 엔진은 회전수를 끝까지 올려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 사실 속도는 그만큼 오르지 않거든요. 왜냐면 엔진은 엔진대로 돌고 바퀴는 모터가 굴려줍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가속할 때는 꽤 이질감이 듭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깨어날 때 소음은 조금 있지만 이 엔진과 모터가 함께 이 바퀴를 굴려주기 때문에 가속감은 확실히 더 있거든요. 이 엔진과 모터가 어우러지는 과정은 혼다가 조금 더 매끄럽지만 대신 가속하는 이 느낌만큼은 토요타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리가 쭉 늘어지는 게 가속하는 기분도 딱히 들지 않고요. 시속 약 80km까지는 그 속도를 올리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 시스템의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파워트레인은 확실히 시속 100km 이하에서 제일 편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연비는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 양재동에서 영종도까지 달렸을 때 그리고 다시 양재동으로 돌아가는 길도 그렇고 계속 공인연비보다 훨씬 나은 연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휠 사이즈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휠을 한 2인치 정도 더 줄였다면 공인 연비가 1리터당 18km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거의 19km까지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이 차의 가격이 국산 하이브리드 세단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면 국산 하이브리드 세단이 가격대가 너무 착합니다. 이 차에 비해서 옵션도 더 다양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디자인도 정갈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올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나무 장식이 그렇게 요즘 선호하는 그런 장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멋있는 얼굴에 비해서 실내에서 올드한 분위기가 풍기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 투어링 모델에는 1.5 가솔린 터보 모델에 없는 여러 옵션도 들어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겨울에 눈 내렸을 때 이 와이퍼가 얼어붙지 않게 해주는 와이퍼 결빔 방지 장치, 저속에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저속 브레이크 컨트롤, 스피커도 8개인데 하이브리드 투어링은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시야가 굉장히 좋네요. 이 보닛 위치가 낮아서 지금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가끔 좀 의외다 싶을 때 경고를 띄우네요. 저는 분명 가운데를 잘 잡고 가고 있는데 왼쪽 차선을 잡고 넘어갈 것 같다는 신호를 띄웁니다. 이 주행 보조 기능들 중에서 차선 유지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좀 더 이 정밀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계속 탔더니 연비가 20.7km까지 올라갔네요. 확실히 이 하이브리드 차들은 연비표를 보면 고속도로 연비가 도심 연비보다 더 안 좋게 나와 있긴 하지만 막상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비에선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지금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돌아 나왔는데 이 서스펜션이 확실히 저런 코너 구간에서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코너에서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쭉 타보니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무난함인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모난 구석이 없어요. 물론 저속에서는 조금 단단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승차감도 준수하고 연비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굉장히 믿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엔진과 배터리 구동을 수시로 바꿔주는 그 움직임이 뭔가 운전자에게 신뢰로 다가옵니다. 사실 국산 하이브리드 세단을 두고 돈을 거의 1000만 원 이상 더 써가면서 이 차를 고르는 데는 브랜드의 힘도 있겠죠. 혼다가 워낙 차 잘 만들기로 유명하고 또 전 세계가 알아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나는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 신뢰가 안 간다, 좀 더 완성도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대신 국산차보다 여러 편의사양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전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운전은 좀 점잖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 혼다의 이미지, 어코드의 이미지 자체와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는데요. 약 2시간 정도 짧게 시승을 했지만 이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단점 그리고 어코드의 특징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산 하이브리드 세단과 비교했을 때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만한 그 비장의 무기 같은 점은 사실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워낙 무난한 차인 것 같아요. 이 파워트레인도 그렇게 성깔이 있지 않고 잔잔하고요. 그래서 가족용으로 얌전하게 탈 차로는 괜찮지만 요즘 패밀리 세단에서도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좀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어코드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